500만 엔 이하의 아파트를 노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리마와리, 수익률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 부동산 투자 방법과 썰을 풀어드리는 일본 오야상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은 어떤 아파트를 노려야 하나요?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500만 엔 이하의 아파트를 노려라. 그리고 두 번째, 건축 연도가 30년이 지난 아파트를 노려라. 세 번째, 만약에 내가 세입자라면 이 아파트에서 거주할 것인가? 역지사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제 채널은 일본 부동산 투자의 노하우를 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잘 봐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야상. 자, 먼저 첫 번째, 과연 어떤 아파트를 노려야 할까요? 정답은 500만 엔 이하의 아파트를 노려라 입니다. 제가 매번 400만 엔 혹은 500만 엔 이하의 아파트를 노리라고는 제가 재차 여러 번 설명은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왜 400만 엔, 500만 엔 아파트를 노려야 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진 않았네요. 일단 500만 엔 이하의 아파트를 노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리마와리, 수익률 때문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500만 엔의 아파트를 노리라는 겁니다. 물론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뭐 1000만 엔 혹은 1500만 엔의 아파트를 노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1500만 엔의 도쿄의 아파트를 구매를 해서 리마와리가 한 8%, 월세 수익이 연간 120만 엔, 그러니까 월세가 한 10만 엔 정도 되는 약 리마와리가 8% 되는 도쿄의 아파트와 교외 도시에 있는 500만 엔의 아파트를 세 채를 구매를 해서 리마와리가 12%, 그러니까 월세 수익이 연간 60만 엔, 월세 5만 엔의 아파트 세 채를 투자하는 것이 연간 120만 엔 그리고 180만 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쿄 도심부에 한 채 아파트만 만약에 1500만 엔의 아파트를 구매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세입자가 모집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모집이 안 된 기간만큼 제 월세 수입은 0엔, 제로, 0엔이지만 만약에 아파트가 세 채인 경우에 만약에 한 채가 아직 세입자 모집이 안 됐을 경우에도 그 기간만 월세 수익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파트 두 채가 월세 수익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하나만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00만 엔의 아파트, 500만 엔 이하의 아파트를 노리라는 이유는 수익률, 리마와리를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 연도가 30년이 지난 아파트를 노려라 입니다. 아니, 오야상님, 왜 그렇게 낡은 아파트를 찾으라 그래요? 왜요? 자, 우선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더 이상 가치,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앞서 설명한 500만 엔 이하의 아파트는 대부분이 30년 전후 혹은 30년이 지난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자, 다음의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의 표를 보시면은 자, 수도권 건축 년수와 그리고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2021년 1월에서 3월까지 이렇게 분석을 한 그래프 표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오렌지, 살짝 주황 색깔 있고 살짝 파란색 비슷한 하늘색 비슷한 이게 선이 있는데 자, 이것을 보시면은 이 주황 색깔 선 이제 아파트의 가격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 거래 수량을 뜻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 밑에 건축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0년 이후 이렇게 나뉘었는데 자, 이 오렌지 주황색 선을 쭉 보시면은
이제 감가상각 되는 것처럼 쭉 아파트 가격이 쭉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0년까지 떨어진 다음부터는 30년 이후로부터는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30년이 지나면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트가 감가상각이 되더라도 영엔까지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노려서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나중에 빠져나갈 출구를 노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출구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를 구매하기 전에 나중에 이 아파트를 처분을 할 때 과연 얼마의 거래가 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처분 방법을 출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트가 싸더라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아파트는 절대로 구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제가 500만 원 이하의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한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500만 원 이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30년이 지난 아파트를 500만 원에 구매를 했을 경우에 이게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15년 뒤가 이제 세월이 흐르더라도 시간이 흐르더라도 500만 원에 구입했던 아파트는 보통 이 500만 원에서 가격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자, 이 그래프 표를 보시면은 아무튼 가격은 쭉 떨어지다가 한 30년 이후부터는 가격이 큰 폭이 없이 거의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이 파란 색깔을 보시면은 실제 아파트 거래 건수입니다. 거래 건수. 거래 건수를 보시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거래가 쭉 올라가다가 또 갑자기 건축 연도가 좀 지나니까 또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30년이 지난 이후로부터 큰 폭으로 거래 수량이 쭉 올라가죠. 자, 이 거래 수량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다? 투자자들이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30년 지난 아파트는 더 이상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구매를 해서 이제 월세용으로 임대를 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실제 세입자들은 건축연도 크게 신경 쓰나요? 라는 이제 설문조사,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을 때 건축연도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세입자분들의 이제 설문조사 대답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연도보다도 실제로 내부가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제 세련되고 인테리어가 이제 깔끔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이제 더 우선순위로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연도가 아무리 낡았다고 난 이 아파트 살고 싶지가 않아 라기보다도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더 중요시한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건축 연도는 이제 새 아파트는 무조건 비싸고 건축 연도가 얼마 지나지 않은 아파트는 물론 가격도 비쌀 뿐더러 이제 나중에 10년, 20년 지날 경우에 또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를 할 때는 약 30년 전후 더 이상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아파트 혹은 30년이 지난 아파트, 더 이상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 30년 지난 아파트를 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입자의 마음을 생각을 해본다. 즉 역지사지입니다. 아무리 아파트 가격이 싸고 집이 큰 아파트지만 이 아파트의 수요를 혼자 거주하는 사람이 수요가 많을지 아니면은 가족들이랑 결혼해서 가족들이랑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 많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 주위에 슈퍼, 편의점 등 이제 상업시설들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가족 단위의 경우에 아파트에 주차장이 있는지, 만약에 주차장이 있다면은 주차장의 여유는 또 있는지, 주차장이 없는데요? 주차장이 없다면 이 아파트 인근에 월세 주차장을 빌릴 수 있는 곳인지를 꼭 이거 알아보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세입자라면 이 아파트에 거주할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월세가 얼마 정도라면 이 아파트에 거주를 할 것인지 등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보통 회사의 사장님이나 임원들은 이제 말단 사원들의 고충을 잘 모르고 이제 행동으로 생각하셔서 꼭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이유로 오야상은 세입자의 기분을 느끼면서 이 아파트에 세입자가 생활을 할 경우에 닥치는 문제점과 그리고 불편함을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아파트는 슈퍼도 너무 멀고 편의점도 너무 멀고 이거 생활하는데 뭔가 불편하겠는데
만약에 이거 세입자가 입주를 해서 거주를 하더라도 이거 오래 못 살고 힘들어서 못 버티고 나가겠는데,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오야상 자, 오늘의 강의 내용은 어떤 아파트를 노려야 하나요?에 대해서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500만엔 이하의 아파트를 노려라. 그 이유는 투자 대비利回り, 즉 수익률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 연도는 30년이 넘은 아파트를 노려라.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감가상각이 더 이상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할 때,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세우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내가 세입자라면 이 아파트에 거주할 것인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라 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 아파트의 장점과 단점이 잘 보입니다. 자, 오늘 동영상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유익한 일본 부동산 썰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